안녕하세요. IT 전방송 토크IT의 세미날 굳은 남자 고우성 PD입니다. 국내 IT 서비스 리더인 삼성 SDS가 만든 RPA는 무엇이 다를까요? 무엇보다도 1만 명이 넘는 임직원들이 RPA를 직접 업무에 적용하면서 제품 설계에 반영한 점입니다. 특히 IT 서비스 회사답게 RPA 관리와 사용자 경험을 높이는 프랙티컬한 피처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오늘 두 분 만나기 전에 출근하면서 유튜브를 들어봤어요. 삼성 SDS RPA 딱 쳐가지고 검색해가지고 한번 들어봤는데 되게 신선했던 게 뭐냐면 삼성 SDS 직원이 뭐 10,000명이 넘잖아요. 네. 근데 그 직원이 뭐 IT뿐만 아니라 현업, 에어로빅까지 이런 RPA로 자기 업무를 직접 하고 한다면서요? 직접 이걸로. 그게 사실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직원이 이제 당시에 10,000명이 좀 넘었고 지금도 더 이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그 꼭 비단 개발자나 혹은 개발 영역에 있는 뭐 그런 임직원뿐만이 아니라 인사나 지원 업무를 하시는 분들까지도 좀 개발이랑 좀 이제 거리가 좀 먼 일을 하시는 분들도 쉽게 자동화 업무를 발굴할 수 있고 개발하는데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특장점 중에 하나가 좀 접근성이 좀 좋고 개발을 잘 몰라도 스크립트를 짜거나 뭐 코딩을 하지 않았던 분들도 쉽게 드래그 앤 드랍이나 매뉴얼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까지 포함해서 전체 임직원 대상으로 이제 이 베타 테스트를 겸해서 좀 많이 적용을 했고요. 실제로 이런 활동을 통해 절감된 시간으로 또 여러 가지 상품성을 좀 인정받아서 수상도 많이 하고 좋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좋은 어프로치인 것 같아요. 네네. 저희가 RPA랑 연계해서 쓰고 있는 경우로 이제 코로나 비상대응 설문 챗봇이 있는데요. 저희가 뭐 공지성, 이제 뭐 위급을 알리는 공지성 뭐 문자라던가 아니면 매일마다 해야 되는 이제 건강검진 설문 챗봇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임직원이 다 하고 취합하고 뭔가 유관부서에 알리고 하는 이런 일련의 작업들을 챗봇이 실시간으로 알림을 주고 RPA를 통해서 뭔가 취합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업무에 약간 환경의 변화를 일으켰던 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요거는 지금 비상대응 삼성 SDS 내부에서 쓴 거잖아요. 네, 네.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한 업무들을 아까 이제 뭐 현업들도 그렇고 이제 이거를 이제 챗봇이나 RPA 써서 자동화시키고 했는데 그렇게 했으면 많은 시간을 굉장히 많이 세이브했잖아요. 네. 그러면 동료들이나 이제 회사 사원들이 그 시간이 세이브되면 어떻게 변하는 것 같아요? 문화랄까 사람들의 어떤 행동 양식 같은 건 어떻게? 그냥. 예시를 이제 들어주셨는데 예전에는 이제 이런 설문을 하게 되면 이제 막내라든가 뭐 스태프분들이 네. 되게 번거롭게 했잖아요. 뭐 메일로 메신저로 찾아가서 물어보고 이걸로 하루 다 보내거든요. 그리고 답변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귀찮아했고 그래서 그런 작업을 다 이제 떠넘기니까 아까 말씀드린 디지털 워커라고 저희 부르는 그래서 시간이 많이 남게 되죠, 사실은. 그래서 좀 더 창의적인 업무를 한다거나 아니면 좀 이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업무들 이런 거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고요. 근무 시간 자체가 이제 좀 비약적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런 베네핏이 있죠, 사실은. 저희는 이제 오토필링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데요. 이제 쉽게 생각하시면 이제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하실 때 검색어를 앞에 조금만 입력을 해도 뒤에 이제 자동 완성되는 추천되는 검색어들이 연관 검색어, 연관 추천어가 나오는데요. 이런 거를 이제 추천해 줄 수 있는 기반이 동일한 이제 키워드로 이미 이전에 여러 사용자들이 이제 많이 검색을 했다거나 패턴을 만들어진 거죠.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제 서버에 유사한 시나리오로 미리 만들어 놓은 다른 이제 동료나 유저들이 있는 경우에 새로 개발하는 특히 초보 개발자분들, 이제 저희가 시티즌 디벨로퍼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런 분들이 처음 개발을 할 때 저희 이제 액티비티 카드 라이브러리가 부르는 이제 이런 기능들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계속 고도화되다 보니까 기능 숫자 자체가 많습니다. 450개에서 이제 500개 정도 이렇게 카드들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어떤 걸 써야 될지 좀 찾기도 어렵고 이제 좀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앞에 말씀드린 그 추출된 패턴들을 가지고 사용자에게 이 다음에 이런 카드가 나오면 좋을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이 이 다음에 이런 카드들을 많이 썼어. 오, 좋다. 라는 식으로 우선순위를 매겨서 이제 추천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이제 마우스로 지금 화면 보시다시피 이제 뭐 크롬셋 텍스트라는 카드를 썼는데 그 다음에 내가 뭘 해야 될지 좀 이제 되게 백지 상태일 수 있거든요. 개발을 좀 안 해보신 분들 특히. 그러면 여기까지 개발했던 서버에 등록된 패턴을 보니 그 다음에 높은 확률로 다른 유저들은 저런 3가지 종류의 카드를 사용했었고 이 중에 네가 원하는 카드를 골라보세요 라는 식으로 추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좀 추가 버튼 이제 에딩을 하면 클릭하면 바로 밑에 카드가 딱 붙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이제 첫 번째로 느낄 수 있는 이제 가치는 초보 개발자분들이 개발할 때 좀 편하게 개발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좀 숙달된 개발자분들이라 하더라도 시나리오를 완성해 놓고 나서 중간중간 놓치는 포인트들이 좀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크롬에서 페이지를 오픈을 했는데 페이지가 정상적으로 오픈되었는지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검색을 한다거나 해야 되는데 이제 자기 PC에서는 잘 도니까 이제 놓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먼저 개발했던 분들은 그 사이에 시간을 기다린다거나 특정 이미지가 뜰 때까지 뭐 체크를 하는 기능들 이런 거를 좀 더 보완하는 로직들이 들어가 있으면 숙련된 개발자도 내가 이 부분을 좀 놓쳤구나 라는 거를 이 추천된 패턴을 통해서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리뷰할 때도 편하고요. 그럼 이 패턴이 이제 어떻게 보면 처음에 RPA가 도입돼가지고 RPA가 이제 동작이 되면 이제 서버에 계속 패턴들이 쌓일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것들을 계속 학습을 한다는 거네요. 뭔가 이렇게 네, 그래서 분석을 한다는 거네요. 네, 이제 시나리오나 이제 이벤트 이런 이제 만들어진 것들이 서버에 등록이 되면 서버 관리자가 이제 배치 기간은 정하게 되겠지만 주기적으로 저희가 그 시나리오를 이제 분석을 합니다. 형태를 분석을 해서 거기에 구성되어 있는 카드의 시퀀셜한 그 배열, 그 패턴의 순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규격화된 패턴을 미리 만들어 놓고요. 그 사용자가 추천했을 때 이 전체적인 패턴 중에서 패턴 풀 중에서 가장 적합한 거를 저희가 우선순위를 매겨줍니다. 이제 우선순위를 매기는 여러 가지 로직들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는 가장 연속적으로 동일한 카드가 쓰였는지 혹은 뭐 같은 속성값을 쓰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우리가 기업에서 각 그 임직원들이 하는 행위들을 마이크로스코픽하게 분석을 해보면 결국 이제 그 단위 액션 카드들이 그렇게 막 엄청나게 많을 것 같지도 않고 우리가 추출해보면 동일한 것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네, 진짜. 그렇습니다. 이게 실제로는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이제 카드를 어떻게 조합하느냐 이제 시나리오 개발자의 본인의 좀 스타일도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좀 구성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뭐가 제일 좋다라고 말하기는 이제 환경적으로 이제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어떤 카드를 쓰는 게 사람들이 많이 쓴다는 건 사실 서버에서 많이 동작을 수월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죠. 좀 일반적으로 좀 추천해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능이 좀 이번에 2.1 기능이 좀 차별적으로 들어간 기능이에요. 이 기능은 특허인데 이 기능은 그러면 기존의 다른 RPA들은 이런 게 없나요 지금? 네, 뭐 제가 전 세계 모든 RPA를 알고 있진 않지만 어쨌든 간에 좀 메이저 회사 이제 메이저 기능으로 봤을 때는 이제 동일한 기능으로는 현재는 저희가 차별적으로 들어간 기능입니다. 거의 뭐 RPA 폴더블 폰 같은 거네. 네, 이제 이어서 설명드릴 그 기능은 저희가 원격보 트리거링이라고 부르는 기능이고요. 이제 디자이너에서 아까 말씀드린 어텐디드 봇을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이런 실행해보고 개발을 다시 돌아와서 디버깅하고 이런 작업들을 거쳐야 되는데 이제 개발 환경과 실행 환경의 차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오류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검증하는 작업이 많이 필요한데 그 과정에 시간을 많이 소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들어간 기능은 제 PC, 제가 개발하고 있는 디자이너 깔린 PC에서 원격지에 있는 봇이 깔린 PC를 다이렉트로 이제 시나리오를 개발 중이던 거 혹은 개발이 완료된 걸 바로 보내서 실행을 해볼 수 있고요. 가장 큰 이제 특장점 중에 하나는 실행 중인 그 봇 PC의 화면을 제 디자이너 화면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원격보 뷰어를 제공을 같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이제 특히나 이제 온프레임 환경에 좀 폐쇄망을 쓰시는 분들은 서버 연동 없이 이제 어텐디드 봇을 쓴다라고 이제 가정했을 때 이제 뭐 건물이 다를 수도 있고 층이 다를 수도 있고 뭐 자리가 다를 수도 있는데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쉽게 이 기능을 사용해서 좀 가치를 느낄 수 있고. 그러니까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 딱이네요. 네, 이제 원격지 봇 PC가 이제 여러 사람이 공유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굳이 왔다 갔다 하거나 여러 사람 통화하지 근데 되게 좋은데 이게 원격이니까 아무래도 보안적이면 어떤가요? 예, 이제 보안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내부적으로는 이제 그 회사 사내 이제 방화벽 정도는 이제 개통을 해야겠지만 이제 원격보 PC에 여러 사람이 동시에 접근을 해서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원격지 PC에 이제 일회용 패스코드, 이제 커넥션 코드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패스코드 설정해서 그 패스코드를 제가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용하는 동안에는 다른 분들이 동시에 이제 쓰지 않도록 제공을 하고요. 이제 검증 끝나면 이제 풀어서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워낙 뭐 보안의 삼성이니까 보안 쪽은 뭐 별도의 이제 형상 관리 툴을 설치하지 않고도 저희 RPA 클라이언트와 서버에 자체적으로 이제 내장되어 있는 이제 기능으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서버 같은 경우는 이제 버전 1.0과 뭐 1.5, 2.0 이렇게 버전이 계속 올라가서 배포를 했는데 어느 특정 시점이 왔을 때 이전 버전과 지금 버전 혹은 이전 버전과 더 이전 버전에 어떤 변경점이 발생했는지를 이제 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뭐 디스크립션만 가지고는 알기 어렵고 이제 사용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혼자서 수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형상을 비교할 수 있게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 뭐 색깔이나 혹은 뭐 이렇게 정렬을 해서 조금 어떤 부분이 지금 변경점이 있는지 쉽게 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해당 내용을 클릭하시면 액티비티 카드 단위로, 그러니까 뭐 메일을 보내는 어떤 기능이 수정이 되었어요가 아니라 메일을 보내는 기능을 네, 드릴 다운 해가지고 네, 더 세부적으로 이 기능을 구성했던 카드 리스트를 쭉 뿌려주고, 어떤 둘 다 메일 보내는 기능인데 1.0도 메일 보내는 거고 2.0도 메일 보내는 거지만 이 구성 자체가 세부적으로 어떻게 변경이 되었는지까지 디테일하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형상 관리 툴을 따로 관리하시거나 뭐 그런 호환 문제나 이런 걸 이제 겪지 않으셔도 되고요. 굉장히 RPA를 단순히 파일럿 쓸 때가 아니라 네. 뭐 전사적으로 네. 많이 쓰는 다양한 봇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것들을 이제 관리할 때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죠. 이제 프로세스나 프로젝트 자체가 이제 많아지거나 그렇죠. 혹은 한 프로젝트의 버전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 다 기억 못 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 형상 관리, 그리고 이제 디자이너 이제 개발할 때도 제가 지금 수정을 많이 했는데 서버에 배포된 마지막 버전 혹은 그 전 버전이랑 내가 지금 얼마나 수정했는지도 좀 보고 싶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쉽게 동일한 기능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 삼성 SDS가 IT 프로젝트 관리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오케스트레이션 같은 것도 뭐 쿠버티스 같은 거라든지 네네. 뭐 데브옵스, 형상 관리, 뭔가 IT 관리를 하시면서 얻은 그런 노하우나 관점들을 네, RPA 맞습니다. 설계에도 많이 반영시키는 것 같아요, 보니까. 네, 저희는 기본적으로 원래 IT 서비스업을 하는 회사였고 이제 솔루션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IT, 이제 SI 특히, 저도 이제 SI 출신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경험들이 많고 다양한 분야의 이제 도메인 지식들이 좀 있기 때문에 솔루션 만들 때에도 상품 기획자나 이제 개발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런 SI에서 얻었던 노하우들을 SI를 하지 않는 일반 사용자분들이 이제 한번 감싸서 쉽게 쓰실 수 있도록 그런 걸 이제 제공하고 있는 거죠.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